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 팀장이 최근 여러 국립대학교들이 입결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해 왔었는데 오랜만에 사립종합대학교인 국민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2021학년도 국민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2022학년도 국민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2022학년도 입결과 2021학년도 입결을 모두 다루고 있으니 둘을 함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 요강상으로 큰 변화는 없고 숭실대학교와 세종대학교 등이 일으키는 전형 변화를 관망하는 입장이라 석 소장님께서 표현하신 바 있으니 국민대학교를 비롯한 같은 라인이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그리고 이 팀장이 추후 진행할 입결 분석 콘텐츠 또한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민대학교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와 함께 2022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기존 콘텐츠와 다르게 최종 등록자의 성적을 둘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 이유는 왼쪽이 50% 등급컷, 70% 등급컷 성적은 대학 어디가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고 오른쪽이 최고, 평균, 최저, 내신 등급은 국민대학교 입학처의 공식 자료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결 자료를 보실 때 회색 가로줄은 해당 연도에 해당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모집 단위이고 회색 세로줄은 대학 어디가에서 입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며 빗금 칭칸은 최종 등록 인원이 특정 인원 미만이어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입결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공지능 학부 등의 여러 모집 단위가 신설되고 기계공학부의 세부 전공이 하나로 통합된 등의 변경 사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요강에서는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가 신설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2021학년도에는 경영학부의 세부 전공의 경영학 전공,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 글로벌 경영 전공이 있었는데 2022학년도에 경영학부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이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가 된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입결을 분석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꾸준히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여러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면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모두 상위권 대학이 교과 전형으로 몰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대학이 교과 내신 성적 입결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위권 대학에서 대부분 신설되었고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가능한 학생이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안정 하향 지원을 했을 가능성을 따져보았을 때 사실상 국숭세단 라인에서는 그렇게까지 기존의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이 입결 자료 및 편차 중 오른쪽 편차를 기준으로 입결 자료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왼쪽의 편차는 50% 등급컷 성적에서 70% 등급컷 성적을 뺀 값, 오른쪽의 편차는 최고 내신 등급에서 최저 내신 등급을 뺀 값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편차가 큰 경우에는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학교로 이탈하는 인원이 많아 충원이 많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실패한 학생들이 많았다 또는 두 가지 모두로 볼 수 있으니 모집 단위의 충원율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입결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를 더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 팀장이 해당 자료를 경쟁률, 충원율,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해 정렬해 보았습니다. 경쟁률은 6개의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고 충원율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모집 단위에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내신 평균 등급을 보셔도 기존이 우려와는 달리 여러 모집 단위에서 오히려 내신 성적이 높아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경쟁률은 높아지고 충원율은 줄어들며 내신 성적도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종합했을 때 간단히 국민대학교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 의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 국민대학교의 수험생들이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2021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서류 70%에 교과 30%로 교과 성적을 평가에 활용했는데 2022학년도부터 서류 100%로 전환하면서 교과 성적을 30% 평가하던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국민대학교에 지원하기 너무 상향까지는 아니고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인데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에 지원해서 면접을 보기는 싫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대부분이 모집 단위에서 증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신 성적의 경우 이 팀장이 앞서 국숭세단 라인은 그렇게 상위권 대학 교과 전형 신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죠. 물론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에서 서류 70%에 교과 30%로 평가하던 학생부 종합 KU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 100%의 학생부 교과 KU 지역 균형 전형으로 전환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고 동국대학교에서는 서류 100%던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교과 60%, 서류 40%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전환되며 두 학교에서 모두 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세하게 국민대학교의 지원 및 합격군에도 영향을 주긴 했겠지만 아예 없던 교과 100% 전형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라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전형은 국민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입니다. 국민 프런티어 전형도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처럼 3개년 동안 전형상 별다른 변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2022학년도의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변화로 인해 기존의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지원군이 혼재되었기 때문에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의 입결을 비교하며 특수한 인사이트를 얻기보다는 2022학년도의 입결 기조가 2023학년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변화가 불러온 파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석 소장님께서 진행하신 국민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이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2등급 초중반의 학생들이 최종 등록자 중 최고 내신 성적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학부 글로벌 경영 전공에서의 4.47과 같이 이 성적이 최고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최종 등록자들이 대부분 특목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치 외교학과와 같이 최종 등록자의 최저 내신 성적이 2.82로 그렇게 낮지 않고 편차의 절대값도 0.49로 작은 편에 속하는 경우는 최종 등록자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이 입결에는 왼쪽이 50% 등급컷 성적에서 70% 등급컷 성적을 뺀 편차 및 오른쪽이 최고 내신 성적에서 최저 내신 성적을 뺀 편차가 둘 다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최고 내신 성적의 학생과 최저 내신 성적의 학생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왼쪽이 50% 등급컷 성적과 70% 등급컷 성적을 가진 학생 간의 편차를 비교하는 것이 경향성을 관찰하기에는 더 적합합니다. 실제로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를 보시면 최고 내신 성적은 2.1이고 최저 내신 성적은 무려 7.42여서 편차가 5.32로 극단적인데 사실상 50% 등급컷 성적은 2.53이고 70% 등급컷 성적은 2.61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의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입결을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 2021학년도의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 입결 비교 분석 자료에서 편차는 2022학년도의 편차에서 2021학년도의 편차를 뺀 것으로 편차값이 음수이면 2022학년도의 최종 등록자들 간 내신 등급 편차가 커진 것이고 양수라면 내신 등급이 편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까 이 팀장이 추천드렸듯 최종 등록자의 50% 등급컷 성적에서 70% 등급컷 성적을 뺀 편차를 통해 이를 적용해보시면 일본학과에서는 편차가 마이너스 1.9로 최종 등록자들 간 내신 차이가 2022학년도에 늘어난 것, 인문계열이 경영정보학부의 경우 1.6으로 2022학년도에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성적이 균일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형은 2022학년도 국민대학교에 지원할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2022학년도에 학교장 추천이 폐지되었는데 원래도 학교장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별 영향이 없고 꾸준히 강조드렸듯 서류 70%에 교과 30%에서 서류 100%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에 주로 지원했던 적당한 내신의 그럭저럭인 비교과를 가진 학생들이 애매한 비교과를 보충하기 위해 3배수 안에 든 이후 면접으로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에 지원하거나 면접이 너무 싫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심산으로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지원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학업 성적은 평가하니 적당히 잘 되리라는 판단하에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 즉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등으로 지원 양상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이 2022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서류 100%로 평가한다는 것은 면접이 없어 수험생들이 부담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말하면 면접으로 부족하거나 생활기록부만으로는 표현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활동 등을 추가로 보완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인데 다행히도 국민대학교에서는 2023학년도에도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학생부에서 아쉬운 점이 느껴진다면 심기일전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료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의 입결을 비교 분석한 자료 및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입결을 정렬한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1학년도에 비해 2022학년도는 국민대학교의 모든 수시 모집 전형에 지원군이 특정한 경향성 없이 분포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부분까지는 없고 서류 100%로 전환되면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 들어서서 해당 전형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니 예년의 입결을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국민대학교 지원을 고려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